힘든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너만 힘드냐? 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저는 대표님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만 힘드냐? 좀 오버하지 말라고 말이죠. 며칠 전에 모범택시라는 드라마를 보는데요, 거기에 이제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한 아이가 자살을 하려다가 복수를 의뢰해서 그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학교폭력이라는 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싸우면서 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관대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학교폭력의 잔인함은요, 우리들의 상상을 가히 초월하죠. 때리고 돈 뺏는 거는요, 너무너무 노멀한 이야기고요, 담뱃불로 사람을 지지지 않나, 인분을 먹이지 않나, 발가벗겨놓고 사진을 찍질 않나, 피해자 집까지 찾아가서 그 부모까지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요, 그 피해자 집에서 집단 강간을 벌이는 게 지금 현재 학교 폭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상식적으로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들을요, 그 현장에서는 가해자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무렇지 않게 그 잔인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애시당초 그 가해자들은 사이코패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들이어서? 절대 아니라는 거 모두들 아실 겁니다. 그 이야기 아세요? 폭력이라는 건요,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폭력이라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인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학교 폭력과 폭력에는 똑같은 패턴이 존재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툭툭, 아니 홧김에 갑자기 욱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처음 이렇게 조금씩 시작됐을 때 피해자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세게, 조금 더 세게 강도를 서서히 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가학적인 사태를 낳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가해자들에게 죄의식 따위는 없습니다. 왜? 처음에 그냥 장난으로 시작했거든요. 장난으로 시작한 것이 조금씩 강도를 올려가고 나도 모르게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여기에 스며들어 버렸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동급생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대신 맞서 싸워주지도 않죠. 당연한 일일 거예요. 내 일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함께 가담해서 괴롭히는 아이들이 생겨나지, 대신 맞서 싸워주는 아이들은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끼어들었다가 내가 저 대상이 돼버리면 어떡하지? 괜히 나까지 저 아이와 같은 동급으로 찍혀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가담하는 아이들은 생겨도요, 맞서 싸우고 대항하는 아이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법, 제도나 사회적인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도 않죠. 아무리 상대방을 괴롭혀도요, 미성년자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 훈방 끽해야 보호감찰 아니면 집행유예, 소년원 정도죠. 결국에 가해자는 없고요, 피해자만 인생 망치는 아주 먹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거라고 봐요. 지금 당신의 인생이요, 지독할 정도로 힘들다면 그거는 당신이 살아오는 동안 당신 앞에 수없이 놓였던 그 시련과 고통, 유혹, 고난 속에서요, 당신이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피하고 굴복하고 현실이랑 타협하면서 무릎 꿇어왔기 때문이에요. 에이, 저건 너무 힘드니까 피하자, 도망치자, 아니야 나중에 잘 될 거야, 나중에 언젠가는 다음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고난과 위기, 유혹 앞에서요, 맞서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고요, 계속 현실과 타협하면서 정신승리를 통해서 피하고 도망치고 지는 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지독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이 복수하고 있는 거죠. 삶의 고통은요, 절대로 한 번에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삶은요, 조금씩 그렇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죠. 누구보다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친한 동생이랑 저녁을 먹는데요, 예전에 힘들었던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는 이렇게까지 살아봤다. 서로 가난을 배틀하기 시작했죠. 서로 힘들었던 이야기를요, 뽐내듯이 자랑하면서요, 저희 그날 얼마나 웃고 떠들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정말 죽고 싶고 지옥 같던 그 시간들이요, 지금은 너무나 재미있는 추억거리고 에피소드고 나를 만들어준 그냥 스토리가 된 것뿐입니다. 제가 29살 때 망해서 공원이랑 병원에서 노숙을 하고 힘들었던 그 이야기가요, 사람들에게 희망과 동기부여를 주고요, 저에게는 재미있는 추억거리와 에피소드가 돼버린 거죠. 왜? 성공했으니까요. 어느 정도 제 꿈을 이뤄냈으니까요.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현실이 지옥 같다고요? 제가 어떤 위로를 한다고 해도요,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그때는 분노와 좌절에 휩싸여서요, 정말로 아무런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힘든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너만 힘드냐? 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저는 대표님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너만 힘드냐? 좀 오버하지 말라고 말이죠. 지금 당신이 그 힘든 시간을 사는 건요, 그
시간은 누구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세상 그 어느 누구도요, 당신에게 고통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그 현실이고 그 과거의 시간들에 대한 증명인 겁니다. 지금까지 대표님이 살면서 대표님 앞에 놓여졌던요, 그 수많은 기회들을요, 이겨낼 생각이 아니라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고 편하게 그저 그렇게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성공을 꿈꾼 당신의 그 시간에 대한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날려놓고서 지금 좀 힘들다고 해서 세상 슬픔, 아픔 혼자 다 뒤집어 쓴 것 마냥 그렇게 오버하면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악물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지금 내가 왜 힘든지, 뭐가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는지,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내가 지금 이 고통에서 빠져나가서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요. 하나씩 하나씩 이뤄낼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자고요. 영화 기생충의 마지막 장면 마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버지, 저는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 골방에 처박혀서 교차로를 보는 그런 한심한 계획과 목표가 아니라 지금부터 아무리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고 내가 이뤄낼 수 있는 목표들을요, 상세하게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나에게 오는 고통과 유혹, 고난을 모두 이기고 이겨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실이 힘들다고요, 절대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예전처럼 또 도망치고 또 포기하는 순간요, 현실은 당신을 더욱 더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폭력에 굴복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이상을 꿈꾸지 마시고요,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시길 바래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식당을 3개 운영하는 젊은 CEO로 그래도 동네에서는 이름 좀 날렸죠. 그런데 조금씩 제가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을 직시해서 이걸 벗어날 방법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괜찮겠지, 나는 언젠간 이겨낼 거야, 난 지금까지도 잘해왔으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이에요. 현실을 마주하지 못했고요, 술에 취해서, 이상에 취해서 스스로를 조금씩 계속 무너뜨려 나갔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아니라요, 현실이랑 타협하고 자기와 합리화하고 핑계대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신불자로 전락하고 말았죠. 나중에는 찾아오는 채권자들과 맞서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설득하고 내가 갚아내겠다, 이겨내겠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무섭고 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요, 또다시 중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 노숙을 안 하면 이상한 거죠. 지옥 같은 현실에서 안 살면 그게 더 이상한 거고 그게 더 잘못된 현실이죠. 그러다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였을 때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씩 목표를 세워서 해나갔습니다.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휴대폰 판매사라는 그 작은 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정신 차리고 내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선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면 다른 일에 도전해보자. 더 큰 세상으로 나가보자. 도전하고요, 성장하니까요, 어느덧 저도 모르던 사이에 제가 예전에 꿈꿔보지도 못했던 연봉 10억이라는 그런 위치에 도달해 있더라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해낼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목표를요, 몇 가지씩 정하고 한 달에 이룰 수 있는 목표를 몇 가지씩 정하세요. 그렇게 하나씩 조금씩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유혹과 시련, 고통 앞에서요, 무릎 꿇고 패배하고 피하지 마세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습관들, 나쁜 습관들 전부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살고 있는 그 지옥에서 살아서 돌아오는 길은요, 지금까지의 당신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길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그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요. 오랜만에 마지막으로 이 말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힘든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도전해서요, 조금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대표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